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하지만 그 중에선 결코 가까이 해선 안 될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있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피눈물 흘리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미리 알고 끊어내는 것이 가장 정신건강에 이롭겠죠. 오늘은 이러한 내 주변에 끊어내야 할 유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대처법과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는 함께 모였을 때 더 풍성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간 유형. 첫 번째,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첫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 유형은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뽑아내기만 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상호 존중과 교류를 기반으로 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만 강조하고 당신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관계는 불건강해지고 불균형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자신의 차가 고장나기만 하면 바로 연락을 해옵니다. 당신이 기꺼이 차를 빌려주고 시간을 내서 도와줬지만 그 후로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이 당신을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결국 상대방의 행동이 불만을 키워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 동료 박모 씨는 언제나 업무를 부탁하고 떠넘기듯 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바쁘다고 변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이익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인간적인 관계 맺음보다 모든 관계를 이득과 손해를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만큼 감정적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쓰느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남들의 시간은 하찮게 여기며 자기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입니다. 관계를 상호 교류가 아닌 자신의 이득을 채울 일방적인 도구로만 여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칼에 끊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결국 당신을 이용만 하려 들기 때문이죠. 혹은 피치 못하게 이런 일원을 주변에 두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두 번의 호의는 베풀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내가 바빠서 힘들 것 같아라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유형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를 둬야 할 행동 유형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유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이더라도 계속해서 어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만 같은 사람은 결국에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에서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부담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 김 씨는 매번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매번 다음엔 꼭 지킬게라는 말만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시간도 소중하고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한 법인데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똑같은 행동만 반복된다면 점차 그 사람과의 만남은 기다림과 실망으로 가득 차고 이 관계에서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죠. 또는 직장에서 동료의 사례도 있습니다. 도와주겠다 말만 해놓고 매번 중요한 순간엔 빠져나가거나
자기만 믿으라 해놓고 마감이 다가오면 미루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함께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시간 관리 능력이나 책임감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네, 그럼 세 번째 유형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거나 불편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상대가 상처받아도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당신이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 그건 별거 아니야 라며 당신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당신이 진심으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거나 오히려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지속되면 당신은 그 사람과의 소통이 진정성 없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심한 태도는 타인의 고통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이 겪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난 상처받아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어낼 관계는 끊어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럼 네 번째 유형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말 악질적이고 악독한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손절하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고 급소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나 약점을 알아내면 은근하게 그걸 무기로 삼아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약점을 은근히 들먹이거나 공격하며 당신을 조종하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주위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점, 힘들었던 과거 등을 알고 나서 그걸 은근히 언급하거나 농담으로 던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행동은 반복되며 심지어는 당신과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때 당신의 약점이나 과거를 잡고 늘어지며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에게 당신의 과거나 약점을 알리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곤 하죠. 그들은 당신이 약점으로 느끼는 부분을 통해 마음을 찌르고 자신은 그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그 실수를 통해 직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시키려는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실수로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작은 약점을 꼬투리 삼으며 당신을 억누르고 자신의 우위를 끊임없이 확인시킵니다. 아주 괴롭고 피말리는 유형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권력과 통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주로 타인을 이용하려 들려 하거나 자존감이 심히 낮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끊어내고 상종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하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공격당하면 바로 이건 내 약점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문제야라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공격을 방치하면 계속해서 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가능한 빨리 관계를 손절하고 벗어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이로운 방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고집불통에 항상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라 소통이 안 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합니다.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 개선도 안 되며 당신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질 뿐이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반복하면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건지 막혀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이 꽉 막혀 있는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우기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나게 되고 불화를 초래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자기 성찰 능력이 낮고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며 툭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성질을 내기 때문에 매우 피로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처음엔 참고 넘기더라도 계속되면 나까지 화병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서서히 멀어져야 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 유형 들려드렸는데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골치 아프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하기 마련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내 감정과 한계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관계에서 힘들거나 불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일방적인 행동을 할 때는 사실 이건 나에게 조금 불편해. 이건 지금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야. 또는 난 이 상황이 지금 힘들어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고 당신도 답답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내 감정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방법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경계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경계부터 시작해서 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선 넘거나 무리한 부탁에 대해서 작은 경계부터 조금씩 적용하세요. 이번엔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아. 미안. 이번엔 안 될 것 같네 라며 작은 경계부터 만들며 내 스스로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내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는 거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를 두거나 거절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 맞추기 어렵고 계속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또 아무리 상대방이 부탁을 하더라도 나에게 무리한 부탁이거나 너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게 절대 나쁘거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하고 익숙치 않아 하는데요. 필요할 때는 거절도 하고 거리도 두며 손절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결국 매우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남을 생각하는 만큼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기에도 모자란 소중한 인생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 왔을 때는 이러한 인간관계 가지치기도 더 필요한 법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 다시 들어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하지만 그 중에선 결코 가까이 해선 안 될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있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피눈물 흘리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미리 알고 끊어내는 것이 가장 정신건강에 이롭겠죠. 오늘은 이러한 내 주변에 끊어내야 할 유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대처법과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는 함께 모였을 때 더 풍성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간 유형. 첫 번째,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첫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 유형은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뽑아내기만 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상호 존중과 교류를 기반으로 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만 강조하고 당신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관계는 불건강해지고 불균형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자신의 차가 고장나기만 하면 바로 연락을 해옵니다. 당신이 기꺼이 차를 빌려주고 시간을 내서 도와줬지만 그 후로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이 당신을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결국 상대방의 행동이 불만을 키워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 동료 박모 씨는 언제나 업무를 부탁하고 떠넘기듯 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바쁘다고 변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이익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인간적인 관계 맺음보다 모든 관계를 이득과 손해를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만큼 감정적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쓰느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남들의 시간은 하찮게 여기며 자기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입니다. 관계를 상호 교류가 아닌 자신의 이득을 채울 일방적인 도구로만 여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칼에 끊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결국 당신을 이용만 하려 들기 때문이죠. 혹은 피치 못하게 이런 일원을 주변에 두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두 번의 호의는 베풀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내가 바빠서 힘들 것 같아라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유형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를 둬야 할 행동 유형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유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이더라도 계속해서 어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만 같은 사람은 결국에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에서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부담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 김 씨는 매번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매번 다음엔 꼭 지킬게라는 말만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시간도 소중하고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한 법인데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똑같은 행동만 반복된다면 점차 그 사람과의 만남은 기다림과 실망으로 가득 차고 이 관계에서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죠. 또는 직장에서 동료의 사례도 있습니다.
도와주겠다 말만 해놓고 매번 중요한 순간엔 빠져나가거나 자기만 믿으라 해놓고 마감이 다가오면 미루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함께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시간 관리 능력이나 책임감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네, 그럼 세 번째 유형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거나 불편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상대가 상처받아도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당신이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 그건 별거 아니야 라며 당신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당신이 진심으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거나 오히려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지속되면 당신은 그 사람과의 소통이 진정성 없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심한 태도는 타인의 고통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이 겪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난 상처받아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어낼 관계는 끊어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럼 네 번째 유형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말 악질적이고 악독한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손절하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고 급소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나 약점을 알아내면 은근하게 그걸 무기로 삼아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약점을 은근히 들먹이거나 공격하며 당신을 조종하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주위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점, 힘들었던 과거 등을 알고 나서 그걸 은근히 언급하거나 농담으로 던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행동은 반복되며 심지어는 당신과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때 당신의 약점이나 과거를 잡고 늘어지며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에게 당신의 과거나 약점을 알리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곤 하죠. 그들은 당신이 약점으로 느끼는 부분을 통해 마음을 찌르고 자신은 그 관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그 실수를 통해 직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시키려는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실수로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작은 약점을 꼬투리 삼으며 당신을 억누르고 자신의 우위를 끊임없이 확인시킵니다. 아주 괴롭고 피말리는 유형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권력과 통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주로 타인을 이용하려 들려 하거나 자존감이 심히 낮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끊어내고 상종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하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공격당하면 바로 이건 내 약점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문제야라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공격을 방치하면 계속해서 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가능한 빨리 관계를 손절하고 벗어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이로운 방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고집불통에 항상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라 소통이 안 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합니다.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 개선도 안 되며 당신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질 뿐이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반복하면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건지 막혀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이 꽉 막혀 있는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우기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나게 되고 불화를 초래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자기 성찰 능력이 낮고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며 툭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성질을 내기 때문에 매우 피로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처음엔 참고 넘기더라도 계속되면 나까지 화병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서서히 멀어져야 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 유형 들려드렸는데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골치 아프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하기 마련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내 감정과 한계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관계에서 힘들거나 불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일방적인 행동을 할 때는 사실 이건 나에게 조금 불편해. 이건 지금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야. 또는 난 이 상황이 지금 힘들어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고 당신도 답답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내 감정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방법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경계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경계부터 시작해서 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선 넘거나 무리한 부탁에 대해서 작은 경계부터 조금씩 적용하세요. 이번엔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아. 미안. 이번엔 안 될 것 같네 라며 작은 경계부터 만들며 내 스스로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내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는 거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를 두거나 거절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 맞추기 어렵고 계속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또 아무리 상대방이 부탁을 하더라도 나에게 무리한 부탁이거나 너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게 절대 나쁘거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하고 익숙치 않아 하는데요. 필요할 때는 거절도 하고 거리도 두며 손절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결국 매우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남을 생각하는 만큼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기에도 모자란 소중한 인생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 왔을 때는 이러한 인간관계 가지치기도 더 필요한 법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 다시 들어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